내가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겠다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정인을 딱 겨냥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요. 이런 사긴 예고라든가 어떤 협박성 글을 올리게 되면 이 자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문화처럼 댓글 달기가 조장이 된다면은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좀 교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세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그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현재 사건들을 사건으로 덮기 위한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좀 수긍할 수가 없다. 지금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이 집중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치적 기획이 뒤에 사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자, 장가 기자, 일단 금요일 날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고, 그런데 그 직후에 보니까 김호중 씨 학교 폭력 제기한 유튜버들을 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최근 김호중 씨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향해서 저 XX 내가 무조건 죽이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희생해서 죽여줄 테니 너희들은 즐기라면서 해당 유튜버를 해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는요,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 돈 없는 팬심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임재희 변호사님, 뭐 딱 봐도 도를 넘은 겁니다. 팬심이 도를 넘었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왜 살인 예고글 같은 부분, 특히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겠다, 내가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겠다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정인을 딱 겨냥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요. 이런 사긴 예고라든가 어떤 협박성 글을 올리게 되면 이 자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문화처럼 댓글 달기가 조장이 된다면은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좀 교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응혁 교수님. 네. 일단 일부 김호중 씨 팬들은요, 김 씨가 구속된 직후에 뭐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로 이거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뜻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성명문의 내용은 뭐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째는 그 사회적 그 물의를 일으켜서 그 이제 죄송하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나중에 다시 좀 김호중 씨가 다시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이런 메시지 하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을 마라톤처럼 그야말로 세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그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현재 사건들을 사건으로 덮기 위한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좀 수긍할 수가 없다. 지금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이 집중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치적 기획이 뒤에 사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성명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던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거죠. 팬심 같은 경우에는 믿고 싶은 바를 이제 계속 믿고 싶은 거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행동 자체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메꾸기 위한 일종의 다른 그런 합리화 기제들이 사실상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것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스타가 어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취재해 가면서 어떤 알아보는 이런 취지로 계속 방송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어쨌든 김호중 씨가 잘못한 건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구속도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게 팬들이 무조건적으로 좀 감싸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호중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떤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기 전에 그게 좀 불우했던 그런 환경들이 드러나면서 인간 승리의 아이콘 이런 이미지로 좀 자리를 맞기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유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 특히 경연 대회에서도 큰 그런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팬들로 하여금 또 국민들로 하여금 감동과 희망의 그런 아이콘
아이콘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사실 많은 구설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뭐 학교 폭력 사안이라던가 전 여자친구 폭행 문제, 뭐 불법 도박에 관련됐다는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다가 이번에 정말 큰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어서 결국 구속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정말 감동과 희망의 아이콘에서 이런 좀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이 과정까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팬들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물론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팬심은 정말 팬들 중에 극히 일부, 정말 극소수의 팬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성숙한 또 팬덤 문화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 이제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장 심사 직후에 김 씨가 어떤 반응 보였는지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번 그 장면 보고 오시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예, 일단은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걸 입증해야 하고 그런데 유흥업소 직원의 진술도 있고 CCTV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 일단은 네. 김 씨가 원래 나는 비틀거린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건 원래 비틀거린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아마 그 위험 운전 그 치상이 사실상 그 수리 이유가 돼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경찰에서 갖고 있는 영상 휘청거리는 모습은 술 때문에 그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반박하기 위해서는 휘청거리는 이런 비틀거리는 모습이 술 때문에 당일 유일하게 생겼던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그와 같은 걸음걸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술 때문에 그때 위험 운전을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방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술 때문에 운전을 못한 게 아니고 소위 그 휴대폰에 이어폰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을 만지다가 이렇게 그 올라타는 그런 이제 운전의 그 사고가 났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경찰에서 또 사실은 반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걸음걸이 분석을 의뢰하고 아마 국가수에서도 그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그 법의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걸음걸이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O자형으로 많이 걷기도 하고 팔자걸음도 하기도 하고 또 걷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맞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원형하게 되면 그 김원중 씨가 평소에도 정말 그렇게 걸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 평상시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 술에 의한 것 때문에 법의 분석 결과 이것은 특별한 당일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반증을 하게 되면 그 변호인의 그 주장 자체가 사실 탄핵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네. 24일이죠. 지금 금요일 날 피의자 신문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김호중 씨한테.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왜 지금 김호중 씨가 구속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죄이지만 사실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만약 도주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자면요. 영장 정단 판사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김호중 씨가 이제 막내급 매니저에게 운전을 대신한 걸로 해달라 여러 차례 좀 권유를 했고 막내 매니저가 두려워서 거절을 했고 다른 매니저,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결국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결국 범인을 도피하게 한 범인 도피죄 부분과 연관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막내 매니저는 음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뺑소니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도 되고 김호중 씨 본인은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사람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뜻이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꾸짖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호중 씨가 단순히 방조한 부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입, 교사한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단초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모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김호중 씨를 떠나서 다른 일반인들이 이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보면은 이 위험운전 치상, 현저하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사실 최대 징역형만 놓고 보자면 15년형까지도 선고가 15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범인 도피 부분도 교사로 인정이 된다면 원래 범인 도피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 하죠. 그런 수단으로서 음주운전 사고 과정에서 본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른 사람, 대부분 가족에게 이런 걸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 사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솜방망이가. 네, 정말 피해자가 중한 상태, 중한 상해의 결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도라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보통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 증거 인멸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 SD카드 같은 부분을 없앴다고 하는 부분이나요. 그리고 애초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구속 위기에 다가가서야 음주를 했다고 자백한 부분이라던가 그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음주량 같은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려고 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혐의점들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은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 씨의 구속 후에 더 곤욕을 치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장가 기자, 김천의 김호중 소리길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 당장 철거하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김천 예고를 졸업을 해서 김천 예고 일대 100m 구간에 김호중 씨 벽화 그리고 포토존이 있는데요. 전남 진도군에서 이 송가인길을 조성해서 이게 큰 효과를 본 것에 자극받아서 이 김호중 씨를 김천시에 적극 홍보하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성과도 있었는데 매년 1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는 15만 명이나 김천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김천시의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심했어. 간혹 죄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하는 걸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 2대씩 이래 마차가 들어올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액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